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합기체 부운압력 마지막 시간인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오늘은 기체 분자 운동론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습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체 분자 운동론을 설명할 수 있다. 2. 기체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체 분자 운동론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기체 법칙을 이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몰 분율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몰 분율이란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각 선분기체의 몰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말한다고 배워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들을 배워봤고요. 몰 분율을 이용하여 전체 기체의 압력도 구하는 과정을 배워봤습니다. 따라서 몰 분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의 몰 분율이 될 것고 A의 몰 분율은 우리가 기호로 X라고 표현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NA 플러스 NB분의 NB는 XB가 되겠습니다.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이란 5가지 가정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두 번째, 기체 분자끼리 충돌한 후나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충돌한 후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 세 번째, 기체 분자의 크기는 기체 전체 부피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 등이 작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 5번째 규칙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을 나타냈습니다. 이 2분의 1 mv 제곱이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체 분자 운동론의 규칙을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 즉 이상기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이란 용기벽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위 면적에 충돌하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돌하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용기벽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소식을 나타내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충돌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 F, 힘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P가 압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돌하는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운동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온도가 같다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중 평균 운동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어느 분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의 5번째 규칙이었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는 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T가 같기 때문에 수소 분자나 산소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1 mh2 vh2 제곱이 나타내고 산소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 O2 vO2 제곱이 나타나겠습니다. 절대 온도가 같기 때문에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이 둘의 값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우리가 2고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0이라는 것을 화원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MH2와 M O2 중에 더 무거운 것은 당연히 MO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MO2랑 MH2는 값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변수인 V가 결국 VH2가 VO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MO2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둘의 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VO2의 값이 VH2보다 작아져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평균 운동 속도를 이런 식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기체 법칙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일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때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요, 용기의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부의 용기 압력이 외부보다 작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때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즉 용기 내 압력이 증가하는 효과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부피가 감소했을 때 우리가 압력이 증가하는 지금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보일 법칙인 T와 N이 일정하다면 V는 P에 반비례한다는 관계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샤를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용기 벽과의 충돌 횟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 역시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샤를 법칙의 관계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V는 T에 비례한다는 샤를 법칙의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일 법칙이든 샤를 법칙이든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가지고 각각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샤를 법칙을 설명해 볼 것인데요. 아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용기의 부피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정장치에 의해서 용기의 부피가 일정히 고정되어 있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 용기 벽과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용기의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V와 N이 일정하다면 P와 T는 비례한다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보가드로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에 몰수를 증가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몰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기체 분자 사이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몰수가 적었을 때보다 많았을 때 충돌할 횟수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용기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은 외부가 외부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용기의 부피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기 내에 몰수가 증가했더니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P와 T가 일정할 때
V는 N에 비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수식을 모두 합친다면 PB는 nRT, 즉 이상기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기체 방정식 같은 경우는 화투 1단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습해보기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피가 증가하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는 감소하여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T가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했을 때 압력이 감소하는 보일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돌 횟수와 압력이 비례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힘과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돌 횟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자, 이 내용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하는 샤를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의 5가지 규칙 앞에 나와있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뒤에 배웠던 각 기체 법칙을 설명하는 기체 분자 운동론의 관계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